자, 3주차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제공품 계정이죠. 제공품 계정에서 3, 4주차에 주로 했던 게 우리가 원재료, 노무비, 경비가 제공품 계정에 짓게 되고 제품 계정에 짓게 되어서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봤었고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 5주차 과제에서 제가 풀이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3차시에서 풀이하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FIFO, 리포, 이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조사하는 거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몇 번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리고 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제들 프린트 하시갖고 직접 이거 들으시면서 손으로 풀어서 제출하세요. 알았죠? 자, 주 세무는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여 아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5만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전부 직접 재료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자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원재료 구입했는데 얼마? 5만원. 대변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매입 채무 5만원입니다. 그죠? 구입시 분개를 해놨습니다. 그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만원의 원재료를 생산에 투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4만원의 원재료를 생산에 투입했습니다. 사유 소비시죠? 사용시죠? 사용을 했습니다. 4만원의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얼마? 4만원 사용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기록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사용했는데 이게 구입 시의 원재료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직접 재료였죠. 직접 재료니까 어느 계정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재료에서 구입을 얼마 했다? 5만원 했고 사용을 4만원 했는데 이놈은 직접 재료니까 어느 계정으로 간다? 예.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로 가야 되죠. 4만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공품 4만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 4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노무원가 볼까요? 직접 노무원가 총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노무원가 발생시 봅시다. 발생시 노무원가가 총 얼마? 13만원 발생했다. 그죠? 3번 노무원가도 그대로 씁시다. 노무원가 얼마? 13만원 발생했는데 1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지급했습니다. 얼마? 12만원. 나머지 만원은 지급했다 안 했다? 미지급 상태니까 미지급 임금 할까요? 노무비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노무비 임금 해둡시다. 노무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임금입니다. 그죠? 자, 아니면 여기도 임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발생인데 여기서 하나 뺏는 게 있다. 그죠? 언급 안 했는데 발생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대체돼야 된다? 자, 대체되는 게 어디로 됩니까?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돼야 되죠?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대체 분계를 해야 됩니다. 노무원가 대체 분계를 하는데 이거 뭐로 봐야 된다? 자, 대변에 노무원가 혹은 임금으로 얼마? 13만원이 오는데 이걸 전부 다 직접 노무비로 보면 되겠죠? 직접 노무비 13만원. 그래서 직접 노무비 13만원. 됐죠? 대체 분계를 했었습니다. 원가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자,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제조 간접원가 발생시 분개해 볼까요? 발생시가 자, 감가상각 누계 제조 간접비 통해
모아야 되죠. 자, 아직 발생했으니까 제조간접비 통으로 안 갑니다. 그죠? 자, 하나하나 분겨 봅시다. 감가상각비 5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5만원.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으니까 수선유지비 얼마인가 하면 25,000원. 현금 25,000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15,000원인데 뭐 했다? 미지급이죠. 그냥 미지급 비용 합시다. 미지급 비용 15,000원. 자, 수선유지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서 수도광열비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계정에 발생이 되었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조간접비 계정에 제조간접비의 간접비 계정에 찍게 하셔야 되겠죠. 자, 찍게 합니다. 감가상각비 5만원, 수선유지비 25,000원, 수도광열비 15,000원에서 제조간접비 계정이 얼마입니까? 얼마? 9만원이다. 그죠? 찍게 했죠. 그죠? 됐습니까? 자, 찍게 한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찍게 했고 이제 제조간접비 계정을 어느 계정으로 대체 분기해 주셔야 됩니까? 대체 분기합니다. 그죠? 대체하는 게 어느 계정으로 간다? 제공품 계정에 9만원 제조간접비 9만원 대체 분기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됐죠? 자, 문제 끝까지 다 보고 뒷장에서 계속 풀이할게요. 기말 제공품은 있다. 그죠? 기말 제공품도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도 있다. 그죠? 단기 매출액은 20만이고 전액 외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자, 여기서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기초 제공품 있다 없다? 없죠. 기초 제품 없죠. 왜 없는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주 세무는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는 말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 원재료 없고 기초 제공품 없고 기초 제품도 없죠. 그죠? 거기에 놔놓고 봅시다. 자, 직접 재료비 볼까요? 기초가 없었고 구입이 얼마? 5만원. 동글베이 3개 띕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얼마? 4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요? 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발생이 얼마? 발생이 13만원이었죠. 발생이 13만원. 13만원. 현금, 실제로 여기 보시면 현금 지급액이 12만원, 미지급액이 만원 이렇게 적히겠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통이 모았는기, 제조간접비가 감가상각비가 얼마? 5만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25,000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15,000원에서 9만원이었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3만원이 발생했고 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놈이 어느 계정으로 간다? 제공품 계정으로 갑니다. 제공품 계정으로 가는데 기초 제공품은 제로. 직접 재료비 얼마? 4만원. 직접 노무비 얼마? 13만원. 제조간접비 얼마? 9만원 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요? 제조원가가 26만원이다. 그죠? 단기 총 제조원가가 26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나 했습니까? 기말 제공품이
2,000원이다. 그죠? 그러면 32,000원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6만원 마이너스 32,000원 빼면 22만 8천원이죠. 이 22만 8천원이 어느 계정으로 간다? 제품 계정에 대체되어야 되죠. 자, 기초 제품은 제도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2만 8천원. 자, 요놈 분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차변에 제품 22만 8천원. 대변에 제공품 22만 8천원이죠. 대체 분기해주죠. 제품이 완성된 놈 넘어갑니다. 그죠? 완성됐습니다. 완성되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완성되어서 넘어갔습니다. 22만 8천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말 제품이 얼마? 기말 제품이 7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얼마? 매출 원가가 빼면 15만 2천원이 매출 원가죠. 그죠? 15만 2천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팔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기록법으로 분기한다면 매출을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20만원에 팔았습니다. 전액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 20만원입니다. 이때 팔았으니까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계속기록법은요. 나갈 때마다 원가를 알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회계원리 시간에 했었죠. 그죠? 계정과목 회계실무 시간에도 했습니다. 제품이 얼마치 나갔다? 15만 2천치 나갔고 이게 매출원가에 15만 2천원 대체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풀었죠. 빨리 풀었는데 여러분 요거 반복해서 한 두세 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문제 같으면 거의 세무사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죠?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여기서 무엇을 비우더라도 어떤 걸 비우더라도 쭉 흐름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직접 재료비를 비우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직접 재료 비울 수도 있고 여기서 다른 거 묻어도 그대로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를 새로운 종이 가지고 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1번, 2번은 풀었던 문제입니다.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가장 맞는 개념은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죠.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는 조업도죠.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품의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나눕니다. 3번 풀었었죠. 기본원가와 가공비의 합은 얼마인가 해서 우리가 광고 선전비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판관비지만은 제품의 원가가 될 수 없는 거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치는 게 기초원가에서 47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합쳤는 가공원가가 얼마예요? 48만원입니까? 48만원에서 답이 95만원이었죠. 자, 4번 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주 세무의 6월 중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겠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데 6월 중에 직접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직접 재료를 자 볼까요? 직접 재료 그대로 써봅시다. T 계정에 45,000원 구입했고요. 동그라미 3개 뺍니다. 단 2,000원으로 할게요. 제조 간접비 얼마? 제조 간접비 27,000원이죠. 자, 27,000원. 총 제조 원가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쳤는 이게 얼마라고요? 109,000원입니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건 직접 노무비를 묻고 있습니다. X고 제조 간접비가 27,000원이고 여기서 속기 쉬운 게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를 그대로 구입했구나 45,000원 하고 넣으면 틀리죠? 틀립니다. 자, 직접 재료비를 구입했고 볼까요? 기초 재료가 8,000원이니까 총 53,000원치를 8,000이 있고 53,000원을 쓸 수 있었는데 기말이 얼마? 6,000원이니까 자기는 재료 원가는 얼마요? 47,000원이 재료 원가가 되죠. 47,000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47,0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9,000원에서 109,000원 마이너스 47,000원 마이너스 27,000원 빼면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요? 3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직접 노무 원가를 묻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제공품 모든 문제들 제공품 계정에서 처리한다 했죠. 자, 제공품 계정에서 처리하는데 기초 몰라, 기말 몰라. 직접 재료비 현재 모르고 직접 노무비를 묻고 있고 제조 간접비가 얼마? 27,000원입니다. 자, 근데 요 놈의 합계액이 얼마인가 하면 109,000원이라 했고 직접 재료비를 구해서 들어야 되는데 직접 재료비가 기초가 얼마? 8,000원, 매입이 45,000원, 기말이 얼마? 7,000원이니까 4만 기말이 6,000원이죠. 6,000원이니까 53,000원, 53,000원이니까 47,000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47,000원이니까 빼면은 얼마요? 35,000원이 되었죠. 자, 풀어보세요. 항상 제공품 계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아는가가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는 게 기초 재료 원가에서 단기 재료 매입액하고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서 재료 원가 계산하는가를 아는가가 두 번째 문제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5번 볼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재료비에서 재료비 혹은 저희 학습용어는 직접 재료비라 했습니다. 1. 기초재료 재고액, 2. 단기 재료 매입액, 3. 기말 재료 재고액이었죠. 단기 매입액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노무비, 세 번째 제조 간접비에서 네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파악할 수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맞는 말인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를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단기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여기서 기초제공품 더하고 여섯 번째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일곱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해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을 해서 이놈을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즉 어디로 넘겨준다고요? 손익계산서에 넘겨주죠. 그래서 단기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틀린 것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맞죠? 맞죠?
맞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맞죠? 답은 3번으로 정해졌다. 그죠? 맞나 한번 봅시다. 자,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맞고 직접 노무비 맞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니까 맞죠? 그죠? 다 맞네요.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다 맞죠? 답은 3번이죠. 그죠? 9번 잠깐만 사진 좀 지울게요. 9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고정 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죠. 중고정 원가는 스택 코스트라 해서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됐죠? 맞죠? 스택 코스트.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라 한다. 맞죠?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이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죠. 그러나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하락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다시 보고 다음 장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볼게요. 10번 관우전자의 공장 전기요금 고지서이다. 원가 행태라는 얘기는 조업도에 따른 분류죠. 조업도에 따른 분류도 옳은 것은 해서 기본요금이 사용요금과 무관하게 얼마? 100만원씩 발생하고 사용요금은 킬로와트당 65원씩에서 312만원 발생했네요. 이게 기울기가 65원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러한 원가는 우리가 준변동원가, 혼합원가라 하죠. 자, 볼까요? Y는 Y값이 얼마인가 하면 412만원입니다. 이 사람은 킬로와트당 65만원, A값이 A가 65 곱하기 X가 사용량이 48,000kW죠. X 플러스 B 값이 얼마인가 하면 100만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사식을 세우며 Y는 65X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관리회계 시간에 혹은 저희 책에서 원가의 추정에 나옵니다. 아마 우리는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게 되지만 이렇게 한번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X가 어떻게 사용량이 달라짐에 따라서 원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11번 볼까요? 11번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접 재료비 사용에 제조간접비 발생에 기초제공품 필요없는 기 기초제품이죠. 기초제품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계산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시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죠.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손익계산서. 자, 12번. 원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는 판매 과정에서 결국 매출원가로 판매가 되면 비용화되죠. 2번.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항목에 해당한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변동비인데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보세요. 보험료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은 고정비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둘로 나누면 나중에 원가 회계할 때 제조 간접비를 둘로 나누면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는 단기 총 제조 비용에 반영된다. 맞죠? 자,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 총액에 변동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뭡니까? 고정비죠.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여러분 문제들 푸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좀 더 확실해지죠. 그죠? 확실해지죠. 저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단기 총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겠습니다. 생산직 사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게 발생을 하죠. 직접 노무비가 증가합니다. 노무원가가 증가. 직접비, 간접비는 나중에 지금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노무원가가 증가하고. 생산 공장의 건물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사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토지는 감가상각 같은 게 안 일어나죠.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제품으로 사용될 페인트를 수익적으로 사용하였다. 공장 내부에 수선으로 했다. 수선비죠. 제조 간접비가 발생합니다. 그죠?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재산세에서 제조 간접비가 발생되었죠. 답이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얻은 것은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우리가 직접 원가다 했죠. 그죠? 맞죠?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죠? 총원가가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화한다. 고정원가가 아니고 변동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다음 중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것은 차기월액은요. 제공품 계정 볼까요?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단기 대변의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입니다. 그래서 차기월액 대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대변,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계산이 되죠. 단기 제조 간접비 배부되어 들어온 금액은 차변에 들어오겠죠. 제조 간접비.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업을 듣고 바로 이 문제를 풀이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여러분이 틀리도록 만든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방송을 듣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100% 풀 수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번, 3번 푸시면 쉬워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산세무 2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입니다. 현재는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정도의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산세무 2급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또 풀어볼게요.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원가로 한다. 맞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한다. 맞죠?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해서 기초 원가를 한다. 틀렸죠? 답은 3번.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된다. 맞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가 제공품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이 얼마? 기초가 6만원. 기말이 얼마? 5만원. 그 다음에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매출원가까지 계산을 하라 했으니까 제품, 기초 제품이 얼마? 3만원. 기말이 얼마? 25,000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쳤는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만원이니까 차변 16만원, 대변 16만원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요? 제조 원가가 11만원이다. 그죠? 이 11만원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넘어옵니다. 11만원. 그럼 차변이 14만원, 대변이 14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얼마요? 11만 5천원.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19번.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건 더 어려운 문제죠. 전사 세무 1급입니다. 그죠? 세무 1급입니다. 세무 1급이면 거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수준까지 세무사의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재무상태표의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과 관련이 없다고 배우셨죠? 그죠? 2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반영된다. 맞죠?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 없다? 있죠.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이 영향을 주죠. 참 17번의 원재료 재고액은 여기서는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영향을 줍니다. 그죠? 4번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총액을 의미한다. 답은요? 네, 3번이죠. 자, 22번 볼까요? 22번. 자,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제가 이 기업액이 2급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죠. 설명 중 틀린 것은 A는 조업도에, 자, 조업도에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총원가가 변동원가죠. 그죠? 이 총원가입니다. 지금 그죠? 총원가입니다. 그래서 A는 변동원가, B는 고정원가죠. 근데 이게 총원가가 아니고 단위당 원가로 바뀐다면 B는 뭐가 됩니까? B는요? 세도축의 기준인 총원가가 단위당 변동원가로 바뀐다면 B는 단위당 고정원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단위당 변동원가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위 그래프는 조업도와 원가 사이의 선형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가정입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 잘 보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3번 이거 세무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가 공인회계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가 CPA에서 나왔다가 세무사 Certified Tax Accountant 세무사에서 나왔다가 감정평가서로 나왔다가 전산세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 나옵니다. 한성상회는 집중호우로 보관 중이던 상품 100만원이 파손되었다. 이거 이미 매몰원가죠. 이미 발생된 원가로 기발생원가라 합니다. 이 제품을 파손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A 그냥 처분하면 80만원. B라는 대체하는 30만원을 들여서 파손 부분을 수선하면 200만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수선했으니까 현금 유입액이 170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당연히 B라는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B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최대 현금 유입액이 얼마입니까? 80만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의 원가라고 합니다.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바꾸면 되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로 묻지 말고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물으면 얼마가 됩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그죠? 100만원이 되겠죠.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기발생 원가는 얼마인가? 100만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는 얼마인가? 100만원. 이렇게 문제를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2장을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는데 이 문제풀이도 반복해서 한 번 정도 더 들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풀으셔야지 잘 있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4주차 과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과제를 푸는데 세무의 재료와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차변에 적어가야 될 게 기초가 1월 1일 1000개, 그 다음에 매입되는 거 1200개, 매입되는 게 이렇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 보시면 요렇고 6월 10일자 사용, 10월 6일자 사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액을 평가하시온데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둘 다 나왔다. 그죠? 둘 다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물량 흐름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할게요. 자, 재료 물량을 파악합니다. 물량 파악합니다. 기초가 몇 개요? 1000개. 매입이 몇 개요? 2월 5일자 1200개, 11월 2일자 500개 해서 1700개다. 그죠? 총 2700개. 바깥에 아웃풋도, 우측도 2700개가 됩니다. 사용이 몇 개? 사용이 1500개. 기말이 몇 개? 예, 1200개에서 2700개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피포도 먼저 풀어볼게요. 피포. 먼저 들어온 놈 먼저 나갑니다. 자, 재료원가부터 계산합니다. 1500개는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사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1월 1일자 거 먼저 1000개 하나당 얼마입니까? 300원 하시면 30만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0개는요. 언제 거? 2월 5일자 거 얼마입니까? 350원 하시면 500개 곱하기 350원 하시면 여러분도 문제 푸실 때 전자계산기 앞에 두세요. 47만 5천원입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재료원가 47만 5천원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을 평가해 봅시다. 기말재고액 1200개인데 나중 들어온 놈부터 먼저 남아있죠. 그러니까 11월 2일자 나중 들어온 500개가 단가가 얼마요? 380원짜리 500개 남아있습니다. 그죠? 380 곱하기 500 19만원. 자, 항상 저는 수량부터 수량 단가로 쓸게요. 수량 단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00개는 언제께 사용됩니까? 남아있습니까? 2월 5일자께 남아있겠죠. 700개 곱하기 350원이 남아있습니다. 350원짜리 700개 곱하기 350 하시면 24만 5천원에서 합이 43만 5천원. 그래서 기초재고액 적고 매입액 적으시면 대변에
재료원가 47만 5천원, 기말재고액 43만 5천원 해서 합이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91만원이다. 그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91만원. 자, 요거 47만 5천원, 43만 5천원 해서 91만원이죠. 자, 이번엔 후입선출법 풀게요. 그냥 이 단에 조금 뜯어도 그대로 풀게요. 자, 사용된 게 1500개니까 후입선출법 풉니다. 지금 1500개인데, 자, 후입선출법은 사용된 건 어떻게 된다? 후입선출법은 나중드는 놈을 먼저 쓴다고 보죠. 그러니까 11월 2일자를 500개를 먼저 썼을 겁니다. 그죠? 380원 해서 19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00개는요. 1000개는 2월 5일자에 매입된 걸 썼겠죠. 1000개 곱하기 350 하면 35만원 해서 재료원가가 54만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1200개는 나중 들은 게 먼저 팔리니까 언제께? 기초분부터 먼저 남아있죠. 그래서 1200개가 기초분 1200개 얼마요? 기초분 1000개다. 그죠? 1000개 얼마요? 300원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기초분 300개 남았고 나머지 200개는요. 2월 5일자에 매입한 200개가 남아있겠죠. 단가 얼마요? 350원에서 7만원. 7만원이죠. 7만 하면 37만원. 해서 두 개 합치면 91만원 맞죠? 자, 여러분 요거 일단 적어둡시다. 리포를 적용했을 때 재료원가 소비액 54만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37만원 적어주세요. 요것도 적어주세요. P4를 적용했을 때 47만 5천원, 재료원가는 47만 5천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43만 5천원입니다. 계속 기록법으로 풀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볼게요. 세종이 하나 갖고 올게요. 백지 하나 갖고 와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계속 기록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월 1일자 기초가 몇 개 있습니까? 참고 속에 멀리 적을게요. 1000개, 300원짜리가 1000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5일자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1200개 얼마짜리? 350원짜리. 그래서 참고 속에는 1000개 300원짜리가 1000개 있었죠. 그다음 1200원짜리가 350원짜리가 1200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0일자에 매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매입이 사용이 됐죠. 사용이 됩니다. 몇 개가 사용됐는가 하면 800개가 사용되는데 이때는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사용되니까 300원짜리가 먼저 사용됐겠죠. 그 다음에 참고 속에는 요게 나갔으니까 200개 남아있습니다. 300원짜리는 350원짜리는 200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0월 6일날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몇 개 사용됐는가 하면 700개 사용됐는데 이때는요. 먼저 들어온 놈 요놈 먼저 사용하고 200개 300원짜리 사용하고 나머지 500개는요. 350원짜리가 사용됐죠. 그럼 참고 속에서는 요놈이 700개가 350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11월 2일날 매입을 했는데 몇 개 매입했는가 하면 380원짜리 500개 매입했기 때문에 참고 속에 700개 곱하기 350원 그 다음에 500개 곱하기 380원짜리가 500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19만원 700개 곱하기 350원 하시면 24만 5천원 해서 기말재고액이 43만 5천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 했는 거하고 똑같죠. 기록 결과가. 자, 요거 얼마인가 하면
24만원, 요거 6만원, 요거 얼마인가 하면 13, 5, 15, 17만 5천에서 40, 합계가 재료원가가 47만 5천원으로 계속 기록부보로 푼 거나 똑같죠? 그죠? 됐습니까? 자, 이번엔 지우고 후입선출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입선출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그죠? 다른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 자, 봅시다. 자, 기초 들어갔고 매입 들어갔고 이제 사용되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800개는 나중 들어놓는 350원짜리가 800개 먼저 사용되겠죠. 그죠? 28만원입니다.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럼 참고 속에는 이 300원짜리가 1000개 있고 나머지 400개는 350원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다시 사용된 700개가 사용됐을 때 나중 들어놓는 게 먼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먼저 나중 들어왔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400개 곱하기 350원 사용됐고 맞습니까? 400개 나머지 300개는 얼마짜리? 300원짜리가 사용되겠죠. 그러면 참고 속에는 어떻게 있다? 요 놈은 다 사용됐고 여기 몇 개? 700개가 300원짜리가 남아있었죠. 참고 속에 이제 들어옵니다. 매입 때 들어오니까 참고 속엔 700개 300원 37이 21만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500개 380원 하시면 3, 4, 19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얼마가 됩니까? 아까는 실지재고조사법은 37만원이었는데 계속기록법은 40만원으로 바뀌죠. 요거는 28만원이고 여기 12만원이고 요거 9만원 하면 9만원 3, 3원 9 잠깐만요. 51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8만원 14만원 51만원 나오죠. 그죠? 51만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풀어보세요.